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 황제입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대전 하나시티즌 대 강원FC입니다. 먼저 대전은 이번 시즌 개막 경기에서 전북을 압도하며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지난 2라운드 경기에서 제주 원정을 떠나 혹독한 원정을 치르고 왔습니다. 경기 초반은 나쁘지 않았지만 전반전에만 2개의 페널티킥을 내주며 0대2로 끌려가다 결국 경기를 뒤집지 못하고 1대3으로 패했습니다. 대전은 3라운드에서 이번 시즌 홈 개막전을 가집니다. 첫 두 경기를 모두 원정에 치르며 힘든 출발을 한 대전이지만 홈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 경기 패배에도 후반 막바지에 대전에 새로운 열번을 단 호사가 K리그 데뷔골을 터뜨려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첫 경기에 비해 지난 경기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던 대전의 주장 이순민은 이적 후 홈팬들 앞에서 처음 치르는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해 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강원은 지난 2라운드 경기에서 광주 원정을 다녀왔습니다. 2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경기를 쉽게 풀어가는 듯 싶었지만 최근 K리그에서 최고의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광주FC의 후반전을 버티지 못하고 2대4로 역전패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은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홈 개막전에서도 1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그 골을 지키지 못하고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윤정환 감독이 시즌을 앞두고 준비한 공격 전술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비에서 더 높은 집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은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였던 대전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지만 이전 3번의 원정 맞대결에서 모두 득점 없이 패했습니다. 쉽지 않은 원정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2연승을 만들기 위해 공격 중심의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즌 초반 2연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 두 팀 모두 승리가 절실합니다. 대전은 2차례 원정 경기로 시즌을 시작했지만 나쁘지만은 않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 이번 시즌 첫 승리가 기대됩니다. 대전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FC 대 수원FC입니다. 먼저 대구FC는 이번 시즌 첫 두 경기에서 모두 패했습니다. 홈에서 치른 개막전에서 김천 상무에 0대1로 패했고 이어진 포항 원정에서 홍철의 선제골에도 후반전에 내리 3골을 허용하며 1대3으로 역전패했습니다. 대구FC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쇠한 공격 라인에 있습니다. 앞선 두 경기 동안 프리킥 상황에서 홍철이 넣은 한 골을 제외하고 제대로 된 득점 기회를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징야와 에드가가 지난 시즌 같은 경기력을 못 보여주고 있고 루카스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막 경기에서 홈 경기장을 가득 채웠던 홈팬들의 응원을 다시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번 3라운드 경기에서 첫 승점을 획득하기 위해 공격 중심의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수원FC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감독과 코칭 스태프부터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시즌 첫 두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변화 속에 이적설이 돌았던 이승우를 지켰고 이승우는 첫 두 경기에서 매 경기 득점을 기록하며 팀이 승점을 쌓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승우는 짧은 출전 시간에도 첫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결승골을 만들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를 보여주며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비록 3월에 치르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예선에 뛸 국가대표팀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실패했지만 3경기 연속 득점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시즌 빈약한 수비를 보인 탓에 수원FC의 김은중 감독은 수비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두 경기를 치렀고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원정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구FC는 시즌 초반 두 경기에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수원FC를 상대로 최근 홈 6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이번 시즌 첫 승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F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FC 서울 대 제주 유나이티드입니다. 먼저 FC 서울은 시즌 첫 두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K리그 12개 팀 중 지난 경기에서 0대0으로 무승부를 기록한 인천 유나이티드와 FC 서울만이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5만 명이 넘는 구름 관중과 링가드, 최근 팀에 합류한 강상우까지 투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 팬들의 많은 관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FC 서울은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득점이 필요합니다.
FC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제주와의 3라운드 경기에서 더욱 공격 중심의 전술을 준비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첫 두 경기에서 일류첸코, 김신진 등 센터포워드 선수들이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조영욱도 더욱 몸을 끌어올리고 있어 한결 나은 공격력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음 제주는 이번 시즌 첫 경기였던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제주는 지난 라운드에서 치른 대전 하나 시티즌과의 홈경기에서 3대1로 완승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원정보다 홈에서 훨씬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지만 서울 원정에서만큼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주는 최근 6번의 서울 원정 리그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서울에는 치욕스러운 기록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무패 기록을 이어가려는 제주는 공격 중심의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3골을 넣었던 지난 경기에서도 2골을 페널티킥으로 넣는 등 공격 과정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을 보여 발전된 공격 전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시 한번 구름 관중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서울이 이번 시즌 첫 골과 함께 승점 3점을 획득하며 제주와의 홈경기 연속 무승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C 서울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다름슈타트 대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먼저 다름슈타트는 올 시즌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위 보움의 승점 12점 차이로 뒤처져 있어 사실상 강등권 탈출은 어려워 보입니다. 남은 현실적인 목표는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는 16위입니다. 16위 쾰른과는 승점 5점 차이며 지난 7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전 이후 무려 18경기째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다름슈타트는 수비 불안 해결이 우선 과제입니다. 다름슈타트는 리그 25경기에서 60골을 실점했는데 이는 이 부문 2위인 보움보다 무려 8골이나 더 허용한 기록입니다. 상대인 뮌헨이 앞선 경기에서 8골을 몰아치는 등 화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뮌헨의 공격진을 얼마나 잘 틀어막느냐가 경기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바이에른 뮌헨은 공식전 2연승을 기록 중입니다.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라치오를 상대로 승리한 데 이어 지난주 마인츠를 상대로 8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선두 레버쿠젠과는 승점 10점 차이로 우승 가능성이 희박해지기는 했으나 산술적으로 역전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뮌헨은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레버쿠젠이 미끄러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한편 김민재는 앞선 2경기에 이어 다름슈타트전에도 벤치에 앉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 시즌 붙박이 주전으로 활약하며 혹사 논란까지 일었던 김민재는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는 아예 나서지 않았고 마인츠를 상대로는 후반 30분 교체 투입되어 추가 시간 포함 22분 정도만 뛰었습니다. 최근 연속 선발로 나서 중앙 수비를 지키고 있는 에릭 타이어, 마타이스 대 리으트가 2경기에서 1실점만 허용하는 등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어 투엘 감독이 변화를 가져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바이에른 뮌헨의 지난 리그 7경기 중 5경기에서 4골 이상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경기 역시 다득점 양상이 예상됩니다.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